있습니다. 지금 잘 들리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숫자 1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PPT 화면 하나를 띄워놨습니다. 이 화면도 잘 보이시면은 1번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후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얼추 다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이제 보시다시피 40만 보험 시장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라고 좀 지어봤고요. 저는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인카 금융서비스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체험사업단의 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범기라고 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부터 넘어가겠고요. 오늘 제가 던져드릴 메시지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5년 뒤에 당신의 영업소득에는 이 보험이 필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주제는 결국 화재보험이거든요.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할 테니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화재보험을 한 달에 몇 건 하는가?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내가 화재보험을 그래도 한 달에 한 건이라도 한다. 그러면 1번. 나는 아직까지는 한 건도 하지 못한다면 2번으로 바로 채팅방에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주효님 2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건이라도 하신다라는 거죠. 네, 바로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늦기 전에 화재보험을 왜 시작하셔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 측면에 따라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실게요. 시장의 흐름 그리고 차별화의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지금의 보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왜 우리가 화재보험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가,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보험 시장의 성장성이 커진다. 보험 시장이 정말 커진다. 그러면 어떤 보험의 비중이 올라가야 되냐? 다 아시겠지만
인보험, 즉 사람들이 가입하는 보험의 비중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인보험의 비중이 늘어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죠. 출산율이 제일 높은 고령화, 노령화가 아닌 청년화 국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인보험 시장이 확대가 되겠죠. 잘 보세요. 현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미성년자, 청년, 중년, 노년, 그리고 당수 노인의 시작은 도대체 몇 살일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어떠세요? 0, 17세가 미성년, 18에서 60세까지가 청년이랍니다. 청년.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청년인 거죠. 네, 마이크 오픈되어 있으신 분들은 음소거 좀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음소거 해주시고 66에서 79세가 중년, 80에서 99세가 노년, 그리고 이제 100세 이상을 장수 노인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여건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가? 네, 매년 건국 이래 최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네, 마이크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65세 이상 인구가 14.5% 이상이면은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즉 전 인구의 5분의 1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잘 보세요. 네, 잘 보시죠. 네, 이 표 한번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 표를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잘 봐주세요. 네, 영명은 보시면은 여기 을지로 사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지로 사가역. 근데 옆에 신청병기명에 BC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낙찰금액 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을지로 사가역, 즉 서울 지하철 기준으로 2호선이랑 5호선을 건너내는 이 을지로 사가역이 뒤에 가로 열고 역 이름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앞으로 지하철이 내릴 때 다음 역은 을지로 사가역 BC카드역입니다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BC카드가 이 역 이름을 살려고 7억을 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카금융서비스도 뚝섬역이 하려고 했지만 힘이 부족함으로 실패했고요. 보시면 을지로 3가역은 신한카드역, 신용산역은 아모레퍼시픽역으로 이제 불리게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적자를 해결하는 전략 중에 한 가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65세 고령 인구의 무임승차들이 현재 이 교통공사에는 적자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지하철을 이제 100명이 타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한 90분은 요금을 냈고 10분은 요금을 안 내셨습니다. 굴러가죠. 근데 지금 기준으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100명이 지하철을 탑니다. 근데 60명이 요금을 내고 40명이 안 내는 거죠. 근데 지하철 운행 횟수가 줄어들었나요? 안 줄어들었다는 거죠. 운행 횟수는 줄지 않았는데 돈을 내는 사람의 비중이 줄으니까 당연히 적자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제가 부득이하게 성함을 좀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명되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좀 앞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선미님 지금 혹시 듣고 계십니까? 네, 지금 한 분만 이제 마이크가 켜져 계셔갖고 이걸 좀 오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지금 저한테 음소거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경로우대 기준을 70세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지금 현재 65세부터 지하철 요금 안 내고 뭐 국립공원, 하루에 남이섬 이런 데 요금 안 내거든요. 이제는 65부터 69세까지 내야 되게 바뀌는 전략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드디어 꺼졌습니다. 이제 저도 좀 집중을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은퇴할 때쯤에 노인의 기준은 대체 몇 세라는 거죠. 왜냐, 지금 70세로 올리겠대요. 그럼 제 나이가 지금 35입니다. 그럼 제가 은퇴할 때, 노인이 80, 90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보세요. 정년퇴직은 몇 세까지 늘어날까요, 여러분?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처럼 돈을 벌어야 하나라는 겁니다. 왜? 지금은 65세부터는 요금을 안 내도 돼요. 지하철 탈 때도. 우리는 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누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기차도 요금을 안 내고 지하철도 요금을 안 내는데 왜 기차는 적자가 아니냐? 네, 다시 마이크가 켜졌네요. 지하철은 국가에서 보조금이 안 나오고요. 기차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와요. 이 무임승차 보조금이. 그래서 지하철만 적자인 겁니다. 네, 잘 보세요. 그래서 영업시장은 요즘 어떻게 굴러가고 있냐면 인보험 시장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구가 나타나고 있지 않죠.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근데 뭐가 줄어들기 시작하냐면 그 모수. 그러니까 네, 요거 소리가 참 오늘 말썽을 많이 일으키네요. 네, 제가 대신 좀 사과를 드리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보험 시장은 늘고 있으나 그 모수는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험을 가입하는 저도 지금 방해가 좀 많이 됩니다. 네, 볼게요. 네, 계약자 수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좀 전화를 해서 꺼달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좀 연락을 드려놨고요. 꺼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바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험 시장이 계속 꾸준히 잘 되려면 총 계약자 수가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겁니다. 계약자 수는 늘지 않아요. 대신에 한 명 다 가입하는 계약 건수나 금액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총량은 늘지 않는데 VIP 고객의 수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2021년 모 손무사의 통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다시 마이크 켜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신계약 통계 모 손보사예요. 모 손보사. 이 손보사가 총 가입 금액 중에서 2021년에 들어온 총 신계약 중에 이 회사의 기존 고객이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이 숫자는 바로 채팅방에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저도 물론 잠깐만 숨을 돌리겠습니다. 총 신계약 중에서 원래 이 회사에 있던 고객들이 해지를 하고 재가입하는 비율이 몇 프로가 되냐? 78.4%랍니다. 그 말은 어떤 회사에 계약이 70? 얼추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100건이 들어가잖아요. 100건이. 그러면 약 80건은 예를 들면 삼성화재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삼성화재 2021년에 신계약이 100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중에요. 78개가 삼성화재에 원래 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신규 고객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죠. 이게 지금 현재 영업시장입니다. 그 말은 보시면 지금의 보험시장을 제가 봤을 때 논농사예요. 무슨 뜻이냐? 씨를 뿌립니다. 갈아엎어요. 추수해요. 겨울이 와요. 또 씨를 뿌리고 갈아엎고 추수하고 겨울이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논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 한 논을 가지고 영업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 따먹기 게임. 그러니까 한 고객을 두고 설계사 3-4명이 달라붙어서 싸우는 겁니다.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고객들 중에서 과연 그 고객이 아는 보험 설계사가 여러분들 한 명일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최소 3명, 4명 다 한 명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조금 소홀하고 PT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설계사가 그분이랑 오늘 만나서 저녁을 먹고요. PT를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땅따먹기 게임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계속 한 사람한테 목매고 그 땅따먹기 싸움을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핵심은 뭐다? 우리는 희소성을 위해서, 나만의 새로운 시장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암보험의 전문가 수와 화재보험의 전문가 수가 우리나라에 누가 더 많겠습니까? 이건 채팅방에 입력하지도 마세요. 당연히 누가 더 많아요? 암보험의 전문가 수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고객을 만날 때 소개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는 암보험의 전문가 김범기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저는 화재보험의 전문가 김범기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 희소성이 있고 더 새롭냐? 당연히 화재보험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화재보험에 몇 안 되는 남아있는 블루오션인 화재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볼게요.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화재보험의 절대 원칙 1, 화재보험은요. 이거는 뭐 적어두시거나 사진을 찍어두시길 미리 추천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은 제대로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선 가입 자체가 중요합니다. 1번 절대 원칙 1입니다. 기억하셨죠? 2번 화재보험 가입자 중 최소 50%, 즉 2명이 가입했잖아요. 1명, 절반은 이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불안의 씨앗을 안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본인이 몰라요. 내가 지금 미보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몰라요. 이해되셨죠? 이 두 가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재보험 사례 공유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 아시는 분 채팅방에 바로 1 입력해 주세요. 난 이 사람 누군지 안다. 모른다 2 입력해 주세요. 채팅방에 바로 입력해 주세요. 아, 모르시나요? 박태영님. 1 나왔네요. 나머지 분들은 다 모르시죠? 강현정님, 고노미님, 적극적인 참여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이 책은 아시는 분 한번 1 입력해 주시겠어요? 난 이 책은 들어본 적 있다. 이해되시죠? 아까 앞서 이 느끼하게 생긴 이 사람이요. 이 책의 저자예요, 여러분. 이 책의 저자고 나는 장사의 신이다. 후라이드 참자라는 집인가? 아무튼 그걸 매각한 200억의 이제 CEO 출신의 유튜버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유튜버냐면 유튜브판 골목식당, 이 백종원이 했던 골목식당을 유튜브로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여드린 모든 사진은 요즘 이 저작권의 문제가 많으니까요. 유튜브 장사의 신에서 캡처한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불타버린 먹법 화재 현장 찾아가 봤습니다. 은현장의 골목식당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넘어갈게요. 오픈 준비한다 불났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벅벅의 사장입니다. 불이 났대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환풍구고요. 여기가 요리를 하는 공간인데 여기서 불이 붙어갖고 이렇게 타고 간 겁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에어컨이 지금 그릇만 보이겠지만 불이 나서 약간 구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즉 여기서 1번 팩트는 이 식당은 불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의 사장님의 가장 큰 걱정은 뭘까요? 두 가지겠죠. 화재 피해, 이 식당 안에 있는 내 에어컨, 내 식탁 이런 것들이 불로 피해를 보진 않았을까? 두 번째, 이 사람 지금 이렇게 불이 나 있고 뭔가 지금 난리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님들은 하루 영업을 못한다는 건 그 하루의 영업 손실이 온전히 본인의 마이너스로 발생을 해버립니다. 맞죠?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장님의 제일 큰 걱정은
이게 아니었어요. 옆입니다, 옆. 이 옆이 뭐냐면, 잘 보세요. 결국은 불나서 이 하얀색은 이 벅벅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노란색은 이 유튜버가 말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불나서 이 가게만 타면 괜찮은데 옆 가게까지 타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보상이 좀 힘들어지거든. 여기서 오늘의 화재보험 팁 하나 들어갑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사실 화재 피해와 영업 손실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왜 가입해야 되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옆에 피해 끼칠까봐. 즉 불이 나서 이 옆가게로 옮겨 붙을까봐인 겁니다. 이걸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왜 이게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쉽게 말씀드리면 보상과 배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상은 내가 받는 것, 뭐 실비, 암진단비, 입원 일당 다 보상에 들어가겠죠. 앞서 말씀드린 불에 타서 이 사장님의 가게가 불이 타서 이 사장님이 피해금을 받는 것도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상은 뭐냐면 내가 물어주는 겁니다. 물어주는 거요. 즉 화재보험은 내가 받는 게 있고요. 내가 물어주는 게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옆에 불이 옮겨 붙어서 내가 물어주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 두 글자로는 당연히 화재 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화재 배상. 이 화재 배상이 사실 이 화재보험은 핵심이에요. 잘 보실게요. 만약에 내가 식당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럼 나의 가게, 이 건물, 집기, 뭐 집기라고 하면 후라이팬이나 뭐 통들, 그리고 주방, 뭐 주방은 뭐 식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식재료 마찬가지입니다. 오픈 준비하다가 불이 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 닥트든 환풍구든 뭐 에어컨이든 이런 것들은 배상이 아니라 보상에 들어가요. 보상에. 그래서 실제 화재보험 설계 제안서를 제가 살짝 떼었거든요. 회사는 미리 말씀드리면 KB손해보험이고요. 요 내용들은 강의 마치고 제 개인정보만 살짝 가려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건 뭐 적으시거나 아시는 분들은 안 적으셔도 되는데요. 건물은 말 그대로 이 한 호수를 얘기합니다. 이 방금 보여드린 이 사장님이 버거집 사장님이 쓰는 공간을 건물이라고 우리 말해요. 건물. 집기는 뭐 말 그대로 요리할 때 쓰는 도구라던가 그런 집기들을 말하고요. 동사는 뭐냐면 부동산의 반대말, 즉 옮길 수 있는 재산을 말하고요. 대표적으로 보자고요. 식당에서 집기 말고 동산에는 뭐가 있을까? 식재료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음료수 있죠. 뭐 식당 가서 콜라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다 이 동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설. 요 시설에는 너무 뭐냐면 인테리어 혹은 간판. 즉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집기랑 시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집기는 옮길 수 있는 물품들을 얘기하고요. 시설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인테리어 옮길 수 있나요? 박살 내야죠. 못 옮기죠. 간판 뜯어야죠. 안 옮겨지죠. 근데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들은 그냥 옮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집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여기서 보시면 가입 금액이 있어요. 여러분들 암진단비 1억은 여러분들이 설계가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건물, 집기, 동산, 이 시설, 즉 불이 났을 때 이 주인이 보상, 배상 말고요. 보상받을 수 있는 이 주인의 재산은 가입 금액을 누가 정할까? 핵심입니다.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객과 뭐 보험료 등 뭐 등의 논의를 통해서 정하잖아요. 화재보험은요. 일단 집기나 시설, 동사는 가게 주인이 정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오늘 점심 드셨죠?
여러분들 그 점심 먹은 식당에서 여러분들한테 화재보험을 가입하겠대요. 저 이 가게 화재보험 가입할게요, 설계하님. 여러분들 그 가게 총 식탁이 몇 개인지, 의자가 몇 개인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왜? 우리가 안 샀으니까요. 인테리어 비용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거기에 식재료, 음료수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그래서 이건 가게 주인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집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냐면 보험사 즉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요. 이건 미리 적어주십시오. 뭐요? 추정가액 평가. 추정가액 평가라는 말은 지금 꼭 노트에 적어두세요. 추정가액 평가라는 말은 꼭 적어주세요. 이 추정가액 평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천이 제가 지금부터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 물건이나 건물이나 차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란 원리의 적용을 받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새 것이 아닌 중고가 됨으로써 그 가격이 깎여요.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부르거든요. 건물 같은 경우는 처음 지었을 때 새 건물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지은 지 5년 된 건물이랑 20년 된 건물의 가치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정가액은 무슨 뜻이냐면 이 건물은 언제 어떤 재료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14년이 지났는데 지금 얼추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추정가액이에요. 이 추정가액은 절대로 가게 주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각 보험사별로 화재보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도출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 건물은 지은 지 10년이 됐고요. 지어질 때 당시에는 20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얼추 11억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게 추정가액이고요. 통상적으로 화재보험에서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의 가입 금액을 넣어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건물, 집기, 시설, 동산이 화재보험에서 가입하는 계약자가 나를 위해 보상을 받는 영역입니다. 화재보험의 보상편 마치겠습니다. 바로 배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상은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주요 원인이고요. 사실 가장 두려워해요. 그 이유는 나의 집에서 불 혹은 뭐 물이 이제 셀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타 건물 타인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치킨집에서 닭을 튀기다가 불이 났어요. 내 집기랑 뭐 내 남아있는 뭐 닭들, 콜라 이런 것 때문에 불에 타요. 그러면 그냥 내가 혼자 손실을 메꾸면 끝이거든요. 오히려 물론 안 좋죠. 근데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겁니다. 왜요? 불이 났습니다. 옆에 옷집이 있었네요. 옷집에 불이 옮겨 붙었어요. 옷집이 아니라 뭐 옷 가게라고 할게요. 그냥 의류 판매점. 근데 그 옷가게 이름이 샤넬입니다. 1000만원짜리 가방이 막 있고요. 가방이 다 탔어요. 1000만원짜리 가방을 뭐 20개가 있었다. 2억이 배상이 나가겠죠.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쇼핑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네요. 이해되시나요? 화재보험에서 배상은 탄 물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화재로 화상을 입거나 가장 빈번한 경우는요. 이건 팁입니다. 적어주십시오. 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연기를 흡입해서 기도나 혹은 폐 쪽에 질환이 생기는 것도 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됐나요? 이제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불나서 이 가게만 타면 오히려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유튜버가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행이라는 겁니다. 근데 옆 가게까지 타버리면 이제 보상이 좀 힘들어지죠. 왜요?
인당 합의해야 되고요. 옆 가게에 당신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개별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보험에서.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었죠? 이해되었다라고 믿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꼭 불타서 옮겨 붙었을 때 내 책임으로 내가 일부러 불을 낸 게 아닌데 나도 억울한데 물어주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쉽지만 물어주는 게 맞아요.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으십시오. 2009년 5월 8일 적으십시오. 2009년 5월 8일 꼭 적으십시오. 지금 바로. 이 2009년 5월 8일에 실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실업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죠. 무슨 뜻이냐면 2009년 5월 8일 이전에는요. 우리 이 건물에서 불이 나서 옮겨 붙었어요. 그래도 내가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면 내비뒀습니다. 내비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아, 죄송해요. 피해를 입으셨죠? 사과드립니다. 이러면 됐었어요. 근데 2009년 5월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 그래, 니도 억울하겠지. 맞아. 너도 그때 가게에 없었어. 근데 니네 가게에 그냥 뭔가 스파크가 튀어서 불이 났어. 맞아, 네 중과실 아니야. 그렇지만 발화점, 이 불이 출발한 점이 니네 가게지 않니? 그러니 무조건 배상해. 이해되시죠? 이게 언제다? 2009년 어버이날 5월 8일부터 시작이 됐다. 됐죠? 그래서 보시면 이 5월 8일부터 시작된 법 때문에 반드시 화재보험에서 화재보험이 여러분 지금 뭐 다중이용업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업소나 이런 업소들이 점점 더 의무보험으로 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으로 보시면 화재 폭발 배상 책임, 대인 대물 배상은 여러분 내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이 주는 게 의무보험입니다. 주는 게 의무보험인 게 당장 떠오르는 게 저는 하나가 있습니다. 뭐랑 비슷하냐? 자동차랑 비슷해요. 자동차도 여러분 사실 여기 혹시 운전하는데 자동차 보험 가입 안 돼 있으신 분 없으시죠? 네, 큰일 나십니다. 자동차 보험도 사실은 자차 가입 안 해도 돼요. 과태료 안 묻니다. 내가 찝찝해서 넣는 거잖아요.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대인 대물만 가입해도 됩니다. 화재보험도 똑같아요. 사실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이단번호는 혹시 모르니까 이름은 적어주세요. 정확히. 화재 폭발 배상 책임 대인 대물만 가입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아까 KB의 설계 아닙니다.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담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천천히 다시 넘어가 보면 화재보험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보상과 배상. 대표적으로 불이 났을 때만 전제로 할게요. 불이 났을 때 나의 어떤 가게, 이 가게의 뭐 식탁이나 내 부품들, 인테리어, 재고 자산들 이런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건물, 시설, 집기, 동산 4개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나만 타면 괜찮은데 옮겨 붙었을 때 내가 2009년 5월 8일부터는 이 실업법이란 놈의 법이 개정이 되어버려가지고 물어줘야 됩니다. 이걸 배상이라고 부르고요. 이 배상을 책임지는 담보를 우리는 화재 폭발 배상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화재 배상 책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건 회사별로 명칭이 조금 다르니까 화재 배상 책임 혹은 화재 폭발 배상 책임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볼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부터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 화재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는가를 쉽게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네, 물 한 잔만 할게요. A에서 불이 났어요. A에서 불이 나서 B로 옮겨 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A는 가해자, B는 피해자가 됩니다. 맞죠? 그럼 보자고요. 여기서 이응 X는 화재보험의 가입 여부입니다. 화재보험의 가입 여부입니다.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해자 A. 사실 부득이하게 가해자라는 명칭을 쓰긴 했습니다만 잘못이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2009년 5월 8일부터는 네 잘못이 아니어도 물어줘라. 말씀드렸죠? 이 가해자는 화재보험이 있어요. 근데 B는 없어요.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 A는 B한테 물어줘야 되는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는 A의 보험사에 전화를 하면 돼요. 아, 저기요. 우리 가게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1번 내 가게에 있는 것들이 탔으니까 나 보상해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2번 근데 옆 가게에 불이 옮겨 붙었어요. 그래서 보상해야 돼요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배상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표현을 좀 헷갈리게 쓰긴 했습니다만 A 보험회사에서 B에다가 연락을 해갖고 알아서 돈을 줘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때는 둘이 그렇게 껄끄럽지 않게 잘 끝납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이 가해자가 보험이 없습니다. 근데 피해자는 보험이 있어요. 아, 골 때리죠. 불이 시작된 곳은 보험이 없는데 아휴, 불이 옮겨 붙은 곳은 보험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되냐면 A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사실. 보험이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돈을 주면 돼요. 근데 B는 이렇게 합니다. 네, 왜? B는 화재보험이 있으니까 전화를 해요. 네, 뭐 어디 손해보험사죠? 왜요? 손해보험사밖에 화재보험 못 파니까요, 아직은. 아직은 이게 뭐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저 불이 옮겨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B 보험회사에서 B한테 먼저 B의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이해되셨죠? B의 왜? B가 가입한 화재 건물 시설 집기 제조자는 가입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한도 내에서 먼저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B 보험회사가 우리 고객님 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A한테 돈을 달라고 할까요? A한테 돈을 달라고 하겠죠? 이 달라고 하는 걸 땡땡땡을 청구한다고 하거든요. 땡땡땡이 뭔지 아시는 분은 채팅방에 바로 쳐보세요. 과연 있을까요? 땡땡땡을 청구합니다. 와,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봤죠? 네, 맞습니다. 이 구상권을, 죄송합니다. 뭐 맞추신 분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리겠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B는 좋죠. A는 아쉽죠. 결국 이 두 사례에서는 화재보험이 있는 놈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뭐 찬찬하다. 이제 세 번째 보세요. A도 없어요. B도 없어요. 계란김밥인데. 야, 이러면 진짜 골치 아프죠. 얼마나 골치 아파지냐면 볼게요. A도 없는데 B도 없어요. 이때 해야 될 거는 개인 합의입니다. 개인 합의. A가 아이고 죄송해요. 당신의 손해본 재산 리스트 다 주세요. 내가 감가상각을 다 계산해 드릴게요.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은 왜 계산해야 되냐? B가 예를 들어서 식당이었어요. 근데 B의 식당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중고일 거 아니에요. 그럼 깎인 금액도 알아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골 때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A가 돈이 없어요. 나 못하겠어요. 나 B한테 줄 돈이 없어요. 이러면 민사소송 갑니다. 보세요. 네, 현관이 형은 저의 친척형이고요. 현재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집에 와서 불러서 옆집에 붙었어. 옮겨 붙은 거지. 이 경우 내가 당장 배상 능력이 없어. 그러면 민사로 가나? 민사로 가.
민사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을 잡는데요, 여러분. 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음소거는 조금 네, 서로 간의 매너니까 조금만 더 각별한 신경을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한 번 더 네,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네, 호스트님이 좀 음소거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없다라고 물어봤거든요. 착수금이 보통 500만 원. 시한에 따라 성공 목소가 생길 수도 있고. 무슨 뜻이에요? 500을 내야 되는데 이 소송이 내 맘대로 된다는 전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악은 둘 다 없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때 A가 있었으면은 사실 1번의 경우가 발생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는 네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네, A도 B도 안 됐어? A도 B도 보험이 있어요. A도 B도 보험이 있어요. A도 B도 보험이 있으면 A, B 보험사끼리 그냥 합의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쉽게 이해하시면 네, 아유,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많은 체결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어, A, B 보험회사끼리 이제 합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A도 화재보험이고 B도 화재보험이 있어요. 이 경우가 제일 깔끔합니다. 이 경우는 어떤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각자의 보험회사가 해결을 해주죠.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케이스가 말하는 결론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 집이든 가게든 공장이든 걔네가 화재보험이 있더라도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대신에 누구는 있어야 되냐? 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화재보험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전체 중에 공장 사장 한 명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식당 하시는 분, 미용실 하시는 분, 정말 일반 자영업자가 정말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니, 오빠, 야, 너 누구든 옆집 가게, 공장이 화재보험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다. 근데 나만 있으면 되고요. 나는 있어야 된다가 핵심입니다. 이해되셨죠? 왜? 물어주는 일이 발생하니까. 물어줄 때 내가 보험이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찌되었든. 됐죠? 혹은 이렇게 보자고요. 이 두 번째 경우가 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게 해결이 된 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없어버리면 나도 개인 합의의 민사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가해자가 될지 피해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화재보험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왜? 화재, 폭발, 배상, 책임이란 이 담보 때문에.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실제로. 다행이죠. 일단 여러분 이건 뭐다? 이 영상 제가 마치고 그 저희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꼭 보세요. 있답니다. 일단 얘는 뭐예요? 다행이다. 이거 지금 수리하는데 총 얼마 들어갔니? 그 말은 1번 얘는 다행히 옆집에 옮겨 붙진 않았어요. 좋죠? 배상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근데 한 700, 800 정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보상이 발생하겠죠. 보상이. 잘 보세요. 700, 800 정도가 수리비가 들어간대요. 불이 나서요. 불이 나서. 피해 보상 얼마 발생한다고 합니까? 몇 프로요? 100% 안 나오네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수리비가 700이가 800이 됩니다. 근데 400이 200이 480이 나와요.
얘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왜? 절대 원칙 1. 제대로도 중요하지만 우선 가입이 중요하다.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이 돈마저도 못 받았을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근데 2. 화재보험 가입자 중 최소 50% 이상은 미보상이라는 불안의 씨앗을 안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가 모른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60% 정도에 향하고 있대요. 이해되셨죠?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제대로도 중요하지만 우선 가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 420이든 480이든 수리비의 약 60%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겁니다. 무엇 중? 불행 중. 그렇지만 불행 중 다행도 있지만 불행 중 불행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이 뭐다? 최소 50% 이상은 미보상이라는 불안의 씨앗을 안고 있고요. 이 사람 이걸 마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왜 60%밖에 보상을 못 받는가? 퀴즈 드립니다. 화재보험으로 건물을 5억 가입했습니다. 건물을 5억 가입했어요. 그 말은 아까 제가 건물은 누가 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추정가입 평가를 통해서 사실 보험회사가 정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어찌됐든 뭐 얘기를 했든 안 했든 5억을 넣었어요. 그리고 불이 탔어요. 이 건물에서. 이런 만큼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퀴즈 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얼마 지급되었을까요? 채팅방에 바로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혁진님, 김기영님, 권호미님, 이미루님,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 99%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볼게요. 실제 이게 보상 사례거든요. 2,083만 원 나갔습니다. 2,083만 원. 5억인데요. 5억을 가입했어요. 근데 1억이 불에 탔어요. 우린 다 1억이라고 대답했는데 실제 고객은 2,083만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무려 8천만 원을 적게 받았습니다. 지금 기회 되시는 분들은 노트에 적으세요. 5억, 1억, 2,083만 원. 응? 여러분 지금 이렇죠? 뭐야? 거짓말하나? 네, 다행히 거짓말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1% 화재보험의 고수, 물론 제가 1%의 고수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5% 안에 고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1%의 고수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화재보험의 보상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가액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 방식은요, 실손 보상이냐 비례 보상이냐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전제가 성립이 되려면 이 고객은 실손 보상으로 가입을 했으면 1억이 나가요. 즉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입력을 하실 때 실손 보상 시 1억이요로 말씀하셨다면 그건 답입니다. 왜요? 실손 보상은 실제로 손해 입은 만큼 한도 내 보상을 하는데 아까 그 고객은 한도가 5억이었고요. 피해액이 1억이었으니까 사실 나가는 게 맞죠. 근데 2,083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는 이 고객의 보상 방식은 뭐다? 비례 보상이다. 이해되셨죠? 비례 보상은 계산식이 이래요. 네. 뭔지 모르실 테니까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실손 보상 대비해서 겁나게 복잡하구나. 됐죠? 그래서 다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 가액이라는 건 보이시나요? 가액. 가액은요. 다른 말로 시가라고 합니다. 시가. 시가란 말 들어보신 분. 언제 들어보셨는지 여기서 쳐보세요. 나는 시가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언제 들어봤는가?
시가. 네, 시가는 여러분들이 그렇죠. 횟집은 네, 뭐 최소한 몇 달 이내에 소주 한잔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적당히 드시고요. 건물의 현재 시점 가치. 여러분 보세요. 시가는 사물이나 이 팔려가는 무언가의 이 매매가 성립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가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생각하면 1번, 없다 생각하면 2번 쳐보세요. 김범기는 가액이 있다 1번, 없다 2번. 어? 아, 그래요? 제가 가액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카메라로 보고 계신데 저는 시가로 얼마 정도 할까요? 오징어가 지금 한 마리 12,000원 이렇게 하는데 저 김범기 한 마리는 한 1,000만 원 하나요? 사람은 가액이 없습니다. 물건과 매매가 성립되는 것들에만 있어요. 사람의 가액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네, 약간 범죄성이 있습니다. 농담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가는 가액, 즉 건물의 현재 시점 가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추정 가액은 건물의 현재 시점의 가치를 대략적으로 추측을 하는 걸 의미하고요. 보험사가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팁이니까 적으세요. 여러분 강남의 아파트 값이랑 강원도의 아파트 값이랑은 천지 차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추정 가액은 같아요. 같은 시기에 같은 재료로, 같은 골조로 지어졌다면 강남의 추정 가액은 강북이든 뭐 시흥이든 인천이든 강원도든 다 똑같아요. 왜? 토지값은 화재보험에서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돌아가서 화재보험으로 건물 5억을 가입한 고객이 1억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게 아까 실손보상이었으면 1억이 나갔을 텐데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럼 실손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손은 비례보상보다 좋기 때문에 회사별로 다릅니다만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낮아요. 높지 않다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건물이 비례보상 방식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데 얼마짜리였냐라는 거예요. 나옵니다. 얼마짜리였어요? 이 건물은 30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30억짜리 건물을 고객이 얼마를 가입한 거예요? 5억. 5억. 왜? 보험료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설마 불이 나겠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 계산식 보이시죠? 보험 가입 금액은 5억, 손해액은 1억인데 보험 가액, 즉 이 건물이 얼마짜리였냐? 30억짜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4억분의 5억 곱하기 1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상이 2,083만 원이 나가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객님,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실제로 제가 송보 원수사 점장을 한 10년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공장이든 식당이든 어딜 나가든 저는 반드시 유학법으로 필수했습니다. 늘 계약을 받아왔었어요. 화재보험 5억 가입한 고객이 화재로 1억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얼마가 보상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문의가 오든 뭘 하든 처음부터 말하고 시작하세요. 초도 효과라고 합니다. 처음에 강하게 임팩트를 심어줘야 돼요. 화재보험은. 그러면 그 고객들이 대부분의 사람은 1억이라고 말하고요. 조금 똑똑한데 아는 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막 혼자 계산하는 척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막 계산해요. 계산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1억? 그쵸?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요 놈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피해 보상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6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비례 보상일 것이라. 이 매장이 딱 보시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얘네는 30억짜리가 아닐 거란 말이죠. 건물도 안 탔잖아요. 그 말은 얘는 그냥 비례 보상을 가입한 거예요. 낮게. 이해되셨죠? 얘는 왜 낮게 비례 보상을 가입했는가? 잘 몰라서. 모르니까라도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다고 믿고 바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안쓰러운 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불이 나니까 뭘 못했습니까? 장사를 10일 동안 못했습니다. 장사를 10일 동안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분들한테 10일 동안 장사를 못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손실을 상징하죠, 여러분. 이 사장님이, 이 사람이 사장이 요새 유튜버죠? 좀 멋있어요. 보세요. 너 그럼 10일 동안 직원들은 어디 있니?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도와준 직원들인데 유급으로 다 휴가를 보냈어요. 야, 정말 착한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되게 마음 아프죠. 왜요? 이분의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10일간의 영업 중지. 중지잖아요. 중지. 정지가 아니잖아요. 직원의 유급 휴가. 그리고 800만 원의 손해를 봤지만 60%밖에 보상이 안 나간다. 이건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일간 영업 중지, 직원 유급 휴가. 이게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될 것 같다 1번. 안 될 것 같다 2번 바로 채팅방에 쳐주세요. 될 것 같다 1번. 안 될 것 같다 2번. 네, 답을 말씀을 드리면요. 영업 중지는 보상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2번이라고 쳐주셨던 이유를 저도 압니다. 맞아요. 정확하셔요. 유급 휴가가 보상이 될 리가 없죠. 실제로 이 담보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점포 휴업 손해라는 담보가 있는데요. 뭐 손보화 출신 분들은 한번 제가 살짝 더 들어가 볼게요. 점포 휴업 손해라는 게 있고 점포 휴업 손해 일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 휴업 손해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고요. 점포 휴업 손해 일당은 그냥 하루당 얼마씩 줘요. 대신에 두 개가 동시가입이 안 돼요. 둘 중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담보가 있고요. 유급 휴가를 보상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유저 K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1.5 그렇죠. 정확한 답이죠. 그래서 사실 저 영상에서 나오는 모든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보상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이 담보가 없다면 보상이 안 나갑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암진단비를 못 받았어요. 왜요? 면책기간에 들어갔거나 고짐 위반이거나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암진단비가 없거나입니다. 이해되셨죠? 다른 사고들은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벌어질 다른 사고들이 뭐가 있냐? 이거요.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음식물 배양 책임이라고 하면 우리 음식점에서 누군가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식중독이 걸린 겁니다. 당연히 어딜 찾아가요? 밥 먹은 음식점을 찾아가겠죠. 물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내니까 식당 사장이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담보의 이름에 배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소유 배상 책임도 똑같아요. 이 시설 소유 배상 책임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사례를 살짝 몇 가지 세 가지 빨리 말씀드릴게요. 식당 주인은 이 식당이란 시설을 소유하고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 식당에서 고객님이 식당 내부에서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졌어요. 광대뼈가 골절이 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냐? 사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긴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바닥이 미끄러운 식당 책임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호텔에서 바닥에 제가 이걸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주우려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 테이블 있죠? 테이블 끄트머리에 여기를 찢어졌어요. 이 경우에도 뭐가 성립하냐면 이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도 보상이 되거든요. 됩니다. 근데 전제가 뭐예요? 가입만 되어 있다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화재보험의 절대 원칙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 화재보험은 제대로 가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가입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60%의 보상일지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화재보험 가입자 중 최소 50% 이상은 미보상이라는 불안의 씨앗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실제로 그래요. 근데 골 때리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미보상이 될 걸 몰라요. 덜 나올 걸 모른다고요. 근데 유지하고 있다고요. 왜? 아무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제가 반대 극부의 헌법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암보험 가입한 사람들의 인구가 100%라고 감안을 해볼게요. 그 중에 50%가 내가 암에 걸려도 암 진단비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보험을 유지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화재보험도 사실 절반 이상은요. 지금 그 보험을 유지하면 안 돼요. 당장 해지하고 바꿔야 됩니다. 왜? 비례보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나 혹은 30억짜리인데 5억으로 되어 있다고요. 제가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비례보상은 절대로 안 되겠네요. 쓰레기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비례보상도요, 여러분. 아까 그 건물이 30억짜리였잖아요. 만약에 30억짜리를 30억 가입해요. 그러면 비례보상도 전액이 다 나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즉 화재보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무조건 실손 보상으로 가입을 한다. 두 번째, 비례보상으로 가입을 할 거면 추정가입평가를 똑바로 해가지고 가입 금액을 제대로 가입한다. 그러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여기 손보 설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생보 설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주위에 설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셨던 분이 몇이나 될까요? 5억에 1억을 가입했는데 2,083만 원이 나오는 걸 제가 왜 아냐? 제가 이걸로 전 회사 점장일 때 금감원 민원을 받았어요. 제 전임 지점장 때 들어간 계약인데 그 민원을 제가 받아봐서 알아요.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화재보험 제대로도 중요하지만 우선 가입이 중요하다. 두 번째, 가입자 중 최소 절반 이상은 미보상이라는 불안의 씨앗을 안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른다. 됐죠? 네, 1시간 동안 잘 끌어와 주셨고요. 마지막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험의 성질 중에 저는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의외성이라고 봅니다. 의외성은 무슨 뜻이냐면 나도 내가 이렇게 큰 금액을 보상을 받을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의외성이죠. 의외성이 높은 상품은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리고 의외성이 낮은 상품들은 보험료가 비쌉니다. 대표적인 게 암진단비죠. 뭐예요? 의외성이 높은 대표적인 상품을 저는 화재보험이라고 봅니다. 그 말은 즉 화재보험은 사실 깊게 들어가면 증여부터 시작해서 세금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오늘 거기까지는 무리고요. 당장 화재보험이 제일 큰 장점은 의외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 두 번째,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 진입장벽을 내가 한 번 뚫으면 안보험이나 건강보험, 종신보험, 운전자 보험에 비해서 전문가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매우 그 수가 적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새로운 아이들의 출산율이 높을까요? 새로운 건물들이 세워지는 비율이 높을까요? 새로운 건물이 세워질 비율이 높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요즘, 우린 결국 80% 이상이 그냥 기존 고객들을 해지하고 더 좋은 보험으로 갈아태우는 영업이 앞으로 계속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럼 보험회사는 VIP들을 위한 혜택을 늘릴 수밖에 없겠죠. 태아 보험은 이미 시장이 잠식됐습니다. 두 부류의 영업하시는 분들게요. 1번이 태아 전문 유튜버분들. 이분들 엄청나시거든요. 두 번째는 산부인과의 병원 인하우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분들로 인해 태아 보험은 잠식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가장 큰 희소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뭐다? 화재보험이라는 말씀을 저는 명확히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던져드리는 포인트는요. 내일은 꼭 한 건씩은 화재보험을 설계를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강의를 했는데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저한테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채팅방에 제가 네? 네. 최유라님 감사합니다. 설계를 해보시겠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혹시 몰라서 카톡방에 제 휴대번호를 남겨놓긴 했습니다, 지금. 그 강의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혹은 이런 자료들을 요청하고 싶다는 말씀을 여기로 개별적으로 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강사님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뭐 오늘 화제는 제가 했지만 추후에 종신 많은 우선 강사님들이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카톡방에 초대 혹은 자료 공유된 문의는 여기 나와 있는 번호에 신경열 대표님께 문의를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문의 하나 왔습니다. 뿡뿡님, 네, 설계 매니저님께 아파트 화재보험 설계를 부탁드렸더니 네, 제가 이거를 좀 치면서 들어볼게요. 다른 분들도 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 뿡뿡님 마저 쳐주시겠습니까? 설계 매니저님께 아파트 화재보험 설계를 부탁드렸더니 이게 지금 이분의 질문입니다. 매매가하고 다르게 가입 금액이 너무 작게 들어가더라고요. 아,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매가하고 다르게, 매매가. 여러분, 매매가를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릴게요. 매매가에는 그 지역의 토지값이 들어갑니다. 토지값. 즉, 공시지가가 들어가죠. 그 말은 뭐냐? 화재보험은요, 강남의 땅값을 보상해 주지 않아요. 화재보험은 이겁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쓴 골조, 철근 콘크리트나, 천장, 혹은 기둥, 벽, 이런 것들을 보상해 주고요. 그 안에 있는 비품들을 보상해 주거든요. 그 말은 땅값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박주호님 질문해 주시고요. 앞으로 값은 오를 수 없습니다. 왜 오를 수 없냐면 땅값은 오를 수 있어요. 땅값은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오르냐? 지금 보시면 제가 잠깐 돌려볼게요. 여러분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이 기둥의 값이 앞으로 올라가나요? 안 올라간다고요. 땅값은 올라가겠죠. 땅값은 올라가요. 근데 그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땅값이 1억짜리가 지을 때 1억짜리가 강남에 지어지면 10억이 되고 강원도 강릉에 지어지면 3억이 돼요. 근데 이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비용이 1억인 건 강남이나 강릉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불에 타도 1억의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러면 내 집이 불이 탔어요. 내 아파트가 11층이에요. 내가 강남구청이나 부동산에 강남의 땅값을 강남 아파트를 태운 죄로 9억을 보상해 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1억만 내면 그 아파트를 불난 걸 다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어서 박주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 5억, 공시지가 2억 아파트입니다. 네, 뿡뿡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 설명이 조금이라도 이제 부족했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저한테 반드시 이제 개별적으로 문자 언제든지 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게 박주원님의 질문입니다. 매매가 5억, 공시지가 2억의 아파트입니다. 25평이고요. 설계 매니저는 아이고, 네. 평당 200, 300만 원씩 잡으면 된다고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는 답을 하나로 딱 드릴게요. 이겁니다. 추정 가액 평가라는 게 뭐냐면 이 추정 가액 평가는 모든 회사의 시스템이 있어요. 사실 저희도 이번에 화재보험을 설계하는데 문의를 했더니 설계 매니저님이 평당 얼마나 말씀을 해주셔갖고 상당히 속상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부터 칠 테니까 잘 보세요. 화재보험 가입 시 아파트 가액의 산정은 됐죠?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밖에 안 해요. 여기에 그 주소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강남에 있으나 강북에 있으나 똑같다고요. 대신에 뭘 봅니까? 건물 급수는 결론적으로 이거거든요. 천천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아파트 가액의 산정은 1번,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가? 2번, 이 건물이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가? 이건 그냥 살짝 적으시는 게 좋아요. 1급의 대표적인 건 그냥 우리가 지금 있는 건물입니다. 1, 2급, 우리가 지금 있는 건물들의 대부분은 1, 2급에 들어가요. 철근, 콘크리트, 조. 즉, 기둥을 말합니다. 기둥. 그리고 3급은 철골조예요. 철골. 근데 이건 대부분이 공업단지나 공단에 있어요. 공단 혹은 뭐 실내 풋살장 이렇게 지어놓은 거 있죠. 돔 형태로. 그런 것들이 대부분 3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급은 뭐냐? 목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 이 정보들을 입력하면 이 추정 가액이라는 놈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뭐가 나오냐? 2000년도에 지어졌는데 지금은 22년이 지났군요. 그런데 1급으로 지어졌군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정가액 평가라는 화면에서 모든 보험사가 약간의 시스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만약에 설계 매니저님들이 평당 얼마다라고 말씀드린다면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추정가액 평가가 된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은 명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평당 얼마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이전까지 하던 화재보험의 영업 방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가액평가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아까 그 사람처럼 30억짜리인데 5억을 가입하는 불상사가 나오는 거죠. 혹시 박주원님 이해되었을까요? 아니면은 뭐 이 정도로 괜찮으신 걸까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충분한지에 대한 답은 추적 가액 평가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 내용 또한 설계 매니저님한테 전달을 하셔라가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될 듯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질문들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오늘 교육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때문에 놓쳤고요. 반드시
잠시만요. 또 질문이 왔습니다. 추정가액은 변동이 없을 거다. 추정가액은 변동이 없을 거다. 네. 죄송합니다. 질문들이 조금 많네요. 잠시만요. 일단 뿡뿡님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추정가액은 변동이 없을 거지 않냐? 아니죠. 추정가액은 변동이 있죠. 왜? 감가상각이 되니까 내가 2022년에 지어진 지 22년 된 아파트를 추정가액 하는 거라. 내년에 지어진 지 23년이 된 아파트를 추정가액 하는 거라. 뭐가 더 비쌀까요? 지금이 더 비싸겠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자동차 보험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계속 깎이죠. 계속 깎이죠. 왜?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내 차가 중고값이 더 떨어지니까요. 아파트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빼셔야 되냐? 땅값이랑 공시지가 매매가라는 개념을 빼셔야 돼요. 화재보험은 오로지 그 건물 구조만 봅니다. 땅 안 봐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볼게요. 이 질문이 왔습니다. 잠시만요. 증축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물 급수만 다르게 하면 되나요? 지하 1층에서 3층이었다가 네, 장기가 손해는 아닙니다. 절대로. 뿡뿡님, 장기가 절대로 손해는 아니고요. 최욱진님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축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물 급수만 다르게 하면 되나요? 지하 1층이어서 3층이었다가 4층으로 되었습니다. 오늘 설계 바뀌었는데 확인할 게 있다 해서 내일로 밀렸습니다. 네,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시면 증축을 한다. 여기서 이제 최욱진님 좀 적으세요. 그리고 이따가 제 번호 저장하셔서 따로 뭐 카톡이나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축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1급, 2급, 3급, 4급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1급짜리 건물에 1급으로 증축을 한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이 건물이 왜 1급을 더 짓겠어요? 근데 그러면 급수를 다르게 할 필요가 없고요. 주로 이렇게 하거든요. 1급짜리 건물의 옥상에 뭐 하나를 더 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경우에는 건물 급수를 4층에다가 3급짜리를 추가로 하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급에 철골조로 되어 있다고요?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철골조는 이제 3급 건물이고요. 1급은 주로 철근 콘크리트조를 쓰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들어가면 건물을 훨씬 단단하게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신다면 반드시 연락 주십시오. 박진천이를 보겠습니다. 가계화재보험 가입 시 잠시만요. 가계화재보험 가입 시 음식점이나 커피숍 화재보험 가입 시 신강 붕괴 손해나 임차자 배상 책임 특약도 필요할까요? 임차자. 이 질문은 사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랑 커피숍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사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침강이나 붕괴가 메인은 절대로 아닙니다. 딱 들어봐도 침강이랑 붕괴가 되는 경우는 이제 건물 자체가 침강이나 붕괴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뭐 오래됐거나. 그랬을 때 손해율이란다. 발생할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긴 하죠.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화재보험 자체를 충분히 잘 가입한 상황에서 우려 때문에 정말 침강 붕괴 손해는 의외성이 높잖아요. 지금 제가 앉아서 강의하고 있는 건물이 침강 붕괴가 되면 얼마나 의외의 일입니까? 보험료가 겁나 싸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가입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는 굳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편입니다. 두 번째, 임차자 배상 책임. 임차자 배상 책임은 사실은 다른 게 이거는 단순히
임대인이냐 임차인에 따라서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한테 따로 번호를 저장하셔갖고 이 사람이 임대인인가 임차인인가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특별히 이 두 가지가 제 기준에서는 의무 가입은 아니고 침강 붕괴는 더더욱 그렇고요. 임차자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가게의 주인인데 건물을 빌려서 가입하는지 뭐 내 걸 내가 하는지 내가 건물을 빌려준 사람인지에 따라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따로 저한테 꼭 문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친절하고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 여기까지 다들 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네 지금 어느덧 여러분들 뭐 잘 집중해 주신 덕분에 시간이 벌써 지금 9시 19분입니다. 9시 19분. 그래서 늦은 시간 이제 다들 불철주야 마감하시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1시간 20분 동안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연락은 저한테 주시거나 아니면 이 번호인 신경열 대표님께 직접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카톡방에도 후기 하나씩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